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99년부터 글로벌 탑 10을 목표로 추진했던 양적 성장 전략으로 15년 800만 대를 팔면서 글로벌 탑 5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푸시 판매 성격이 강해지면서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재고 부담이 높아지면서 인센티브에 이준한 판매로 영업이익률은 17년 3.5%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온 자동차 대변혁의 시대에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서 현대차에게도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8년부터 질적 성장으로의 전략 전환과 함께 경쟁업종은 물론 이 업종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사내 문화를 개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반도체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 세타 엔진 품질 비용 발생, 계속되는 중국 시장 부진 등의 내외부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또한 현대차 그룹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판매는 토요타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탑3에 진입하였고 역대 최대의 경영 성과도 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전기차 시대의 탑3 진입과 시총 탑3는 언제쯤 실현이 가능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토요타는 전년비 0.1% 감소한 1048만 대를 판매하며 7% 감소하며 827만 대를 판매한 폭스바겐을 누르고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의 판매는 610만 대로 감소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686만 대로 3위로 등극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매출액 합계는 전년비 22.1% 증가한 229조 87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45.2%가 증가한 17조 5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포인트 증가한 7.4%였지만 11년에 9.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판매 감소와 거액의 세타 엔진 품질 비용도 있었고 원재료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역대 최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어떻게 창출되었을까요? 매출 증가 요인에는 도매 판매 증가가 있었습니다. 도매 판매는 22년 당초 계획보다 62.5만 대나 차질이 났지만 전년 대비는 2.7% 증가한 684만 5천 대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상위 트림 위주, SUV 위주로 판매 믹스를 잘 조정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품 믹스 조정은 고수익으로 작용하면서 영업이익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요인에는 몇 년 전까지 적자였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의 질이 극적으로 변화된 효과가 가장 큽니다. 환율 효과와 미국에서의 인센티브 축소 영향이 컸다고 분석되는 것입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환율 10원이 변동되면 기아의 경우 1,700억 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 21년 평균 환율 1,144억 원, 22년 평균 환율 1,292원을 기준으로 라프하게 계산해보면 작년 현대차의 환율 효과는 10원 변동에 약 2,500억 원, 기아는 1,654억 원 발생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양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물량 증가, 믹스 개선 노력 등이 있었음에도 세타 엔진 품질 비용과 재료비 인상, 재비용 증가 등으로 환율 효과가 없었다면 전년비 영업이익 증가는 어려웠습니다. 전년비 영업이익 증가 금액의 환율 기여도는 현대가 85%, 기아가 88%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올해 환율 변동 또한 양사의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과는 글로벌 1위인 토요타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에 있을까요? 토요타의 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의 매출액은 약 300조 원, 영업이익은 29조 원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작년 9.5%에서 23년 3월기에는 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고 대폭적인 환율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예전처럼 원가 저감 노력으로 커버하지도 못했고 현대차, 기아처럼 차종 믹스 효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나 토요타에 의해서 매우 전략적인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의 작년 판매는 전년비 8.8%나 감소하면서 1위 자리도 다시 GM에게 넘겨주었고 영업이익률도 7%에서 0.9%로 떨어지는 등 현대차 그룹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성공 요인에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실력에 의한 부분과 운에 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1730만 대가 팔렸던 18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급성장하는 SUV 차종 라인업이 취약했고 현지 생산하는 소나타와 엘란트라 재고는 넘쳐나서 많은 인센티브를 사용하면서 판매해야 했습니다. 상품 라인업이 현대차의 반밖에 안 되는 수바루에게도 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대차 전체 영업이익률은 2.5%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생산 판매 부분의 구조조정과 상품력 강화로 크게 변했습니다. 22년 미국 자동차 시장은 18년비 20%가 감소했습니다. 닛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 혼다는 38%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GM, 포드도 20% 이상 감소하였고 그나마 수바루와 토요타가 10%대의 감소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는 오히려 각각 14%, 17%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진출했던 세그먼트의 상품 투입과 기존 상품들의 모델 체인지가 계속되면서 황금 라이프 사이클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를 비롯하여 베뉴, 산타크로스,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추가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딜러들과의 문제도 해결하고 GV60, GV70, GV80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풀 모델 체인지된 소나타, 엘란트라, 투싼 등이 매년 런칭되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EV6가 라인업에 추가되었고 카니발, K5, 소렌토, 스포티지 등이 풀 모델 체인지 되었습니다. 판매가 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상품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진출했던 세그먼트에 새로 진입한 차량들의 판매는 기존 세그먼트에서 판매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어떤 업체보다도 적극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반도체를 조달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반도체 부품으로 변경하여 재설계하고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킨 스피드 개발 방식은 관료주의에 빠진 혼다, 닛산 등 타 경쟁업체들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대와 기아의 고객들은 대가족이 되면서 타 브랜드로 바꿔 타는 경향이 있었으나 3열 시트를 갖는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런칭 후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는 힘이 커졌습니다. 투싼, 소렌토 등에 새롭게 투입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은 지금까지 시장 리더였던 토요타와 혼다의 아성도 흔들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타 럭셔리 브랜드를 타던 고객들을 공략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규 투입된 신차와 기존 차의 강화된 상품력은 브랜드 로열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요인은 반도체 부족이 역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운이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시장을 공급자 주도로 만들면서 현대차, 기아에는 기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점에 수바루와 기아 정도를 제외한 타 업체들의 딜러 재고는 대개 2달에서 3달 사이가 산업 평균이었습니다. 21년부터는 재고 일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작년에 수바루는 5일, 현대기아는 보름치도 안 되는 재고로 판매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재고 부족이 발생하면서 재고 비용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과거 푸시 판매 시절에는 공장 주변 항구, 야적장, 딜러에 쌓이는 재고 합계가 5개월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재고로 이 당시 저희들은 재고를 재고라 부르지 못하고 죄고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연간 판매 대수가 70만 대였고 재고 월수가 2달이라고 가정하면 간단히 계산해야 재고 대수는 12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 재고 비용은 평균 도매 가격을 15,000불 정도로 계산하면 18억 달러가 됩니다. 2조 2천억 원의 현금이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족으로 이 재고가 보름 정도로 3만 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9만 대 재고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고 비용 감소분은 1조 6,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기아는 이 정도로 캐시플로우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공급자 시장은 딜러에서 MSRP에 웃돈을 더 받고 판매하는 일도 생기게 했고 중고차 가격이 신차 MSRP보다 비싸지게도 만들었습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테슬라처럼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메이커에서는 고수익 차종과 하이트림 우선으로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다 보니 평균 판매 가격도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 산업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비 17% 인상되었습니다. 기아의 가격 인상은 현대보다 높은 22.8%였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는 매출 증대에 당연히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영업이익을 증가시킨 요인은 인센티브 축소였습니다. 업체별 평균으로 보면 21년 4분기 3,777불을 쓰던 인센티브가 작년 4분기에는 71%가 축소된 1,097달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아의 인센티브는 업계 최저였던 수바르보다도 낮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와 고금리 정책으로 고객 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서도 기아는 463달러로 계속 낮은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은 인센티브가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상품력과 낮은 인센티브는 중고차 잔존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기아의 경우는 21년 47%에서 55%로 높아져 업계 2위 수준으로 이제 일본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치를 보상하는 예산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상품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로열티도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브랜드 로열티 조사 결과를 보시면 테슬라와 함께 현대와 기아는 약간 증가했지만 포드, 폭스바겐, 수바루, 혼다 등은 감소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주가가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아의 경영 효율이 현대차보다도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주가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결산 발표 후 현대 기아의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자동차 업체들의 시총 순위에서는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 그리고 배당도 확대하면서 주가를 관리하려는 모습입니다만 탑3에 걸맞는 시총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기차 탑3에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